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물류 메카 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미국 아마존을 모델로 하는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전망이 밝은 편인데 미군기지 부지단지가 조성되는 터라 기지 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국의 아마존 같은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만듭니다. 단순한 물류 창고를 넘어 유통과 제조 기능까지 더한 시설입니다. 포장하고 뭐 배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형 첨단 물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 생활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정부시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는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주도형 이제 이커머스 물류 단지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 대상지는 아까 얘기한 이제 CRC라는 녹양동에 있고요. 캠프스탠리의 일부 반 정도. 사업비는 총 1조 4천억여 원, 전액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또 정부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물류단지 예정 부지인 미군기지 2곳이 아직 우리 정부에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정부가 물류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 역시 정부가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도내 주택 가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생각,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1월 현재 경기 지역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7만 1000가구, 경기도 전체 아파트의 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에 비해 5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1년 후 지역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까? 도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54%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60%에 비해 6%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7%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주택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를 포함해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69%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6%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모두 71%가 금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주택자도 절반이 넘는 5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진보에서는 80%로 적절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와 보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68%와 64%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주택 임대사업 금지 방안 등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공포 수요로 왜곡돼 있다며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이 주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이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이나 임명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경기도는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장현국 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임대료 전담 조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 담당관과 법무 담당관, 공정경제과와 소상공인과로 구성됐습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은 아파트 입주 전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을 점검하는 전문가 점검단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건축이나 조경, 소방 등 3개 분야에 대해 품질 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단계가 완화되면 점검 항목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63개 단지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실시해 입주 예정자 등으로부터 만족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도는 올해 총 1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 검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에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3분기에는 19세에서 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 전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42곳 이상의 백신 접종센터가 운영될 전망인데요. 접종센터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고 대규모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은 대학 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병원 내에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에 6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신뢰하고 68%는 백신 접종에 신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5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6%,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다는 68%로 신중하게 접종하겠다고 답한 것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6%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부작용이 걱정돼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외국인도 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지급 방법과 시기를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2차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외국인과 재외 동포도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 지역 화폐 카드를 포함해 국민과 신한, 우리와 현대 등 12개 신용카드이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한 개 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해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현장 신청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도민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특정 날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요일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나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방역과 환기, 안내 보조 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현장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접수 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접수 기간이 나눠졌습니다. 3월 첫째 주는 1959년 이전 출생자, 둘째 주는 1960년부터 69년생, 셋째 주는 1970년부터 79년, 넷째 주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이 3월에 신청할 경우 출생연도는 셋째 주, 끝자리는 월요일이어서 3월 15일에 행복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47만 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5만 5천 명에 그친 찾아가는 대상자를 저소득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서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제외됐던 외국인은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일 경우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방문 접수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 모두 환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도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곳곳을 이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달 만에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동안 출입 조건은 엄격해졌습니다. 열람실 정원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민속 5일장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주요 출입구에서는 체온 측정은 물론 명부 작성도 해야 합니다. 정상이시고 요거 접고 들어가실게요. 열 체크하겠습니다. 먹거리 점포는 의자를 없애는 대신 손 소독제를 놨습니다. 방역은 일상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월 이상을 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장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그냥 뭐 택배하시는 분들 있고 뭐 개개인마다 열심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은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8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다중이용시설 곳곳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여럿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기대도 나오지만 끝나지 않는 집단 감염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5단계 종료일인 31일을 앞두고 전국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 지역 곳곳의 고군분투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게시물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도는 합격 취소와는 별도로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이 성범죄 영상물 55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영상은 모두 온라인에 유포된 것들로 불법 촬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성매매 알선 게시판 등입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영상 중 116건을 삭제했으며 삭제되지 않은 나머지 434건의 게시물도 기관별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